네, 잠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데이터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늘어가지고요. 기존에는 500명대 나타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가 좀 됐던 것처럼 700명대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707명, 12일 만에 다시금 700명대로 늘어나는 모습. 여기저기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다시 한번 또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시장 얘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오르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지난 전략 제시해드렸었을 때 오늘자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앞서 전화 연결 통해서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악재와 호재의 좀 줄다리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거 이제 두 번째 좀 지속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 있는 호재와 악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장에서의 흐름까지도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포인트의 상승, 그 다음에 전일자 지수의 흐름을 보면 이제 강보합, 그 전에 또 이제 횡보세 또 양봉.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의 좀 흐름을 좀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되게 의미 있는 뭐 강세 흐름인 것 같지만, 시계추를 좀 돌려서 보면 1월 달하고 주가 위치는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조정도 있었고 횡보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박스권이었던 거죠. 그죠? 뭐 크게 시장 자체가 요동친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요 구간에서의 종목들의 흐름은 급등과 급락이 수시로 반복됐기 때문에 막상 지수보다는 체감 지수가 훨씬 안 좋았던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 거래대금이 1월 달에 하고 지금 주가 수준은 비슷하지만, 그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비슷하지만 이때는 44조의 거래대금이 있었던 시장이고요. 지금은 채 10조, 11조 정도 되는 시장이었다 이거죠. 지수는 거의 같은 위치인데 거래대금은 4분의 1 토막 나 있는 시장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10% 상승할 게 한 2, 3%밖에 상승 안 하는 거고, 그리고 4개 상승할 게 한두 개밖에 지금 상승 안 하거든요. 4일 상승할 게 하루 이틀 정도 상승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속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 지수 보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종목을 따로 떼어놔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전략은 좀 안타 전략입니다. 이제 주도주와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 이제 안타 전략인데, 그 급락 조정이 나왔던 주식들만 딱딱 매매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이 구간, 이 박스권 라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저는 일정 수준에 계속 현금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가격 조정이 나왔었을 때 못 사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IT 반도체에서 제일 잘 나갔던 주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TCK 이 주식인데, 특허 관련된 내용 막 나오면서 따라갔던 사람들 이거 당한 거거든요. 지수는 지금 오르잖아요. 지수는 오르는데 이런 거 공략했던 사람들 당했던 거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소재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SK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14만 원대 산 사람들과 13만 원대 산 사람들과 12만 원대 깨졌을 때 산 사람하고는 똑같이 지수는 좀 오르지만 체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이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지만, 막상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지금 점점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수의 눈속임에 속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시장 흐름을 보다가 당한다. 그래서 엇박자 날 수도 있고 뒤통수 만들 수 있으니 지금 최소한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이 현금 수준 전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게 뭐 회원님들, 시청자분들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지만 100% 주식 풀베팅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떨어진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주식을 뭐 산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절대 반대 의견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한번 심각하게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략할 만한 주식분들은 넓어지면 안다고 생각해요. 넓어지면 안 된다. 줄어들어야 되거나 오히려 종목수 자체를 좀 압축해서 가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딱 내가 정한 주도주만 가격 조정 왔을 때만 하는 거고요. 그거 안 오면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된다면 좀 시장에서 딱 그 테마 쪽에서 뭐 메타버스나 디지털 달러 관련된 이런 테마 일부, 그 다음에 mRNA에 관련된 이 백신 위탁 관련된 섹터 정도. 요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좀 트레이딩 대상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완전히 추세 돌아서는 거 보고 나서는 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섹터마다. 낙폭주와 주도주들에 대한 이 공략, 이 포인트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분명히 구분하면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mRNA 관련해서 뭐 컨소시엄도 구성한다. 뉴스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mRNA하고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 구간 메인으로 시장 두 번째 판을 좀 장악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바이오제약에 대한 그림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제일 먼저 신고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선전포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전포고 했다. 바이오 사이언스 그 전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노바백스하고 어떤 계약하고 그다음 위탁 계약을 통해서 CMO 이거 테마 아니야. 이거 산업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이 바이오 제약 섹터분들의 수혜주는 확장될 거야. 저는 이건 선전포고에 따라 보고 있고요. 그러고 이러한 흐름들은 지금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 먼저 가격이 맞거나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주식들부터 먼저 일어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형주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이제 기술 반등 시도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점점 강해질 거라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는 뭐냐면 바이오제약에 대한 다른 섹터들은 다 제거를 하더라도 그래 바이오제약은 낙폭주들 반등 한 번씩 다 줄게. 낙폭주 바닥 탈출 구간이야. 요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밑에서 돌아서는 섹터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에서 이제 그 판을 키우는 섹터가 mRNA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mRNA 관련되어서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을 하는 거는 정부 주도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진하고 MOU 하면서 업무 협약 맺으니까 셀루메도 날아가죠. 그리고 그 전에 아이진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산 담당하고 있는 이현제약. 이게 뭘 만드는 거냐면 mRNA에 관련되어서 잊지 마. 나 이번 구간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니까 나 좀 관심 좀 가져줘. 대신 나 같은 주식 따라가기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판을 조금씩 키워줄게. 그럼 바이오제약에 대한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바이오제약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추가하락을 맞출 수 있게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자금이 전이가 되려면 이런 주식들이 기존의 바이오제약 그 정부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mRNA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특허잖아요. 이 특허를 피하는 게 핵심이고 특허와 관련된 연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몸값이 낮아지겠습니까?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에스판 같은 주식이 10만 원 초반만 오면 그래서 매수가 붙는 겁니다. 얘네들 LNP 쪽 관련해서 스위스에서 그 기술 가져왔잖아요. 이거 버리기 힘들거든요. 이번 판 키우려면. 그리고 올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올렉스를 볼 때는 RNA 간섭으로 분류를 합니다. RNA 간섭. 그러니까 화이자 CEO가 얘기했던 대로 암 예방 백신. 이게 메인 키워드거든요. 사실 이 주식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회사가 있잖아요. MQ릭스라고. 이 기업이 이 mRNA와 관련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맨 처음에 묶음을 봤었을 때 아이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셀루메드가 이번에 MOU가 체결됐고 이현제 그걸 생산을 하면서 그리고 한미그룹 그죠? 한미약품이 에스팜하고 컨소시엄 형성하잖아요. 이쪽이 한쪽 그룹인 거예요. 한미그룹 중심으로. 그래서 한미그룹, 에스팜 여기 이제 정부 지원 정책 관련돼서 아이진, 셀루메드 이현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반대편에 이제 녹십자나 올릭스 같은 이쪽 그룹이 형성돼서 mRNA 판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